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C가 들어가죠. 네, C 들어가죠. 네, 감사합니다. 뭐 다 아는 건데 왜 물어보냐고 그런데 C가 들어갑니다. C가 A가 들어가는 아닐까요? 거죠. 네. B는 그럼 뭔가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D는 뭘까요? 다 아는 건데. 예, 아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 Dead. 예, 다이, 예, 다이하드가 생각나네. 예, 데스. 예, 그리고 그럼 C는 뭐냐는 거죠. 중요한 건 C가. C가 Change. 체인지. 체인지. 아, 예, 좋은 Choice. 대답입니다. 초이스죠. 초이스. 예, 좋습니다. 이게 철학자 샤르트르인가요? 그분이 하신 얘기라는 거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헤매다가 짬짜면 먹는 거잖아요. 지금이 부동산 살 때인지 팔 때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C가 초이스가 아니라고 우기고 다닙니다. C는요, 컨텐츠인 겁니다. 그것도 그냥 컨텐츠가 아니고요, 나만의 컨텐츠인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만의 컨텐츠가 없으면 인생이 별로 조금 허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C는 초이스보다는 컨텐츠인 거죠. 그것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컨텐츠. 그 나만의 컨텐츠로 블로그를 통해서 이웃사랑하는 거 오늘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석현이고요. 읽고 쓰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블로거인데요. 제가 올리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큐티하고 책 리뷰 올리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대충 봤더니 한 840개 정도 포스팅을 한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적 106만 정도 되고요. 일평균 1200명인데 예, 사실은 1200명 아니고요. 2월 평균이 1300명에서 몇 명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1300명이라고 우길 수 없어서 그냥 12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들어오니까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블로그 글쓰기 강사하고요. 그 블로그 포스팅 마케팅 1위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글쓰기를 통해서 블로그로 나를 찾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하는 거죠. 제 블로그 이름은요. 성경적 진로 코칭이에요. 블로그 이름을 막간을 이용해서 정하면 성경적이란 말도 흔한 말이잖아요. 진로 코칭이란 말도 흔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진로 코칭이라고 우기고 다니는 사람은 죄송하게도 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 성경적 진로 코칭이라고 치면 제 블로그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블로그 이름을 정하실 때는 이렇게 누구나 다 쉽게 귀에 들어오는 거지만 조합됐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 거. 이게 나만의 컨텐츠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이 있어요. 애벌레가 뭐가 되나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죠. 나비가 되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얘기인데 책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해요. 왜요? 나비가 되면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꽃을 피우게 해주니까요. 바로 그게 이웃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나비인데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들을 염두에 두고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꽃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나비라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꽃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블로그 넘어간 유튜브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틱톡 넘어갔다 그러는데 옛날이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왜 블로그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과연 그런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통계가 아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식적으로 2020년도에 블로거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2020년도에 블로거 제 1위가 20대가 34.6%죠. 30대가 28.5%예요. 그러니까 얼추 더해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20, 30대가 블로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인데 제페토에 가서 교회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블로그의 분포도가 이렇습니다. 20대, 30대 우리 이웃들인 거죠. 그래도 페이스북이 낫지 않아? 페이스북은요, 지금 40대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커뮤니티예요. 폐쇄된.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 페이스북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가면 편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지만 이웃사랑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게 페이스북이죠. 그럼 인스타그램 어때요? 인스타그램 좋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의 문제점은요. 거기는 치열하죠. 홍보 광고가요. 인스타는 승부가 어디서 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인스타는요. 썸네일에서 납니다. 인스타다 보면 앞에 그 손톱만한 그림 있죠? 사진. 그걸 보고 클릭할 건가 안 할 건가 사람들이 정해요. 그래서 그 구도, 그 화질 이런 거를 엄청 따져가지고 해내야지 일단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페이스북은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고 인스타그램은 썸네일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데 블로그는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될까요? 블로그는요. 검색인 거예요. 근데 그 검색을 사람들은 태그 잘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제목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제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사실은 블로그에 뛰어든 지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블로그 초기 전에 블로그 나오기 전에 드림이즈라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게 해주고 거기다 글 올리게 해준 게 드림이즈예요. 이찬진 씨가 만든. 그때부터 저는 1999년도부터 입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3년 전인가요? 4년 전까지 마이웨이였어요. 그냥 뭐 남들이 오건 말건 내가 좋아하는 글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8년도에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건 아니다. 검색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때 제 블로그가 하루에 80명에서 100명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웨이를 썼으니까 그래도 그 나름 썼으니까 이제 80, 100명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검색에 염두를 두고 해서 지금 1200명 온 거죠. 근데 제 전략은 이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식당을 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당을 냈는데 보통 식당 내면 찌라시부터 돌리고 바람든 풍선 큰 거 올려놓고 홍보부터 하잖아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레시피를 열심히 만들고 하다 보면 내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지만 한 명이라도 먹고 가면 그 사람이 친구 데려올 거고 소개해 줄 거고 그래서 늘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읽고 썼죠. 그래서 작년에 840개를 올린 거죠. 글을. 올해는 사실 조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더란 거죠. 이게 뭐냐면 이마트에서 그 쓱닷컴 물류창고를 만든 거예요. 이게 AI가 움직이면서 쫙쫙 하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을까요? 블로그도 이런 물류 창고를 만드시는 거예요. 헐, 야 블로그 한다면서 이렇게 AI에 물류 창고까지 갖다 대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왜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큐티하고 책 리뷰를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책 리뷰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요, 책을 읽으면 이 좋은 방법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책을 읽으면 제 노트북보다 킵니다. 열어놓고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요약을 노트북에다 열심히 쳐댑니다.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책이 한 권 있으면 챕터 한 대략 나눠서 한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이요. 제가 어떤 책은 그냥 리뷰 하나만 쓰는 것도 있는데 보통 서너 개 씁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 같은 경우는 그 책은 너무 좋은 책이라 제가 그걸로 포스팅을 11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요약을 열심히 해요. 요약한 다음에 요약한 즉시 그 느낌을 위에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한 게 제게 되는 거예요. 제 글이 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좋아요. 글쓰기는 필사라는 말 있잖아요. 베껴쓰기라는 말. 그게 베껴쓰기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좋은 문장 위주로 바뀌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요. 문단이 좋으면 문단째 베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가 그대로 글쓰기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말할 때도 그렇고요. 글 쓸 때도 그 잘 쓰는 사람들의 논리가 내 몸에 체득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써요. 그런데 왜 그게 물류창고냐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약한 거 다 거기다 쳐넣는다고. 쳐넣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물류창고에 있는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한참 뒤에 나오잖아. 아니요. 자신의 블로그만 검색할 수 있어요. 자신의 블로그 검색창에다가 치면 키워드 2개 정도 치면 다 튀어나옵니다. 제가 좀 기억력이 좀 안 좋거든요. 긴가민가 그런 단어가 튀어나온 책이 있는데 2개 치면 바로 책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개 설교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책 정리해서 노트 같은데 많이 쌓아놓은 게 가보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보 맞겠지만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못 써먹습니다. 기억력이 저보다는 좋으시겠지만 기억력이 날마다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요 100% 다 써먹습니다. 그 키워드에 다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쓴 게. 그리고 자기가 요약한 거고 자기 글까지 튀어나오니까 이건 빼박 내 거죠. 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 다른 거 몰라도 이웃사랑 다 그런 거 다 빼고요. 블로그에 자료만 쳐넣어도 너무너무 훌륭한 설교 때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재산이 되는 거죠. 혹시 제가 말하는데 아닌 것 같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즉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웃사랑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 해요. 애드포스트 다는 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 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올려보세요. 2년 전 얘기예요.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오면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칭찬이니까요. 저는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저요, 글 잘 못 쓰지만 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애써서 쓴 글인데 내가 쓴 글 읽으러 온 독자가 읽고 있다가 중간에 엉뚱한 광고 튀어나오면 내 글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글이 소중하기 때문에 광고 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요. 저 광고 수익 갖고 자랑하죠. 저는요, 이웃 사람이 빅픽처라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그 돈 몇 푼보다요, 내 글이 좋으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골목 안에 식당을 내놓고 열심히 레시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내놨는데 그 음식 먹는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방해받아서 그 음식의 맛을 모른다면 제가 실망하는 거죠. 그분한테도 덜 도움될 테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드포스트가 필요한 분들도 있긴 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하기 위해 애드포스트가 달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얘기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는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목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작년 가을에 큐티를 날마다 이제 한번 올려보자 주일에씩 올리다가 큰맘 먹고 한 2달 정도를 요한복음을 올렸어요. 날마다. 그러고선 뭐 제 수준이 안 돼가지고 두 손 들었죠. 나는 매일 올리는 건 내 수준 아니야. 그리고 딱 끊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요한복음 같은 게 계속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꽤. 이거 뭐야? 그러고 봤더니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자체 큐티 본문 따라 올렸는데 요새 요한복음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매일 성경이.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하는 큐티 하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편에서 레위기 이번 달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지금 그래서 한 달 됐나요? 계속 날마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요한복음 다음에 시편이었죠. 제가 시편 77편 1절로 20절 본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창을 한번 옮겨보고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 그 파란색으로 79.3%에 있는 게 모바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바일 검색이라는 건데 지금 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블로그 사용자들이 대부분은 70%에서 90% 사이에 모바일 씁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합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포스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편 77편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마우스 보이실까요? 예. 네. 77편 쭉 있지만 일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77편에 1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검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그 블로그에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 분들 많으세요. 요한복음 7장 5절 이렇게 올리고 요 7땡5에서 12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블로그의 제목으로서는 0빵점인 거죠. 블로그 제목으로 올라가려면 10편 77편 1절에서 20절 이렇게 올라가야 상대방의 검색이 들어오는 거죠. 검색이 들어오는데 제목은 2가지예요. 제 제목이 오른쪽에 이거거든요. 이게 제 거예요. 10편 77편의 1절로 20절인데 큐티 과거가 미래를 증명한다죠. 그러니까 제목이 사실은 2개인 거예요. 어떻게 2개냐면 이웃을 둘 다 위한 거긴 하지만 왼쪽에 10편 77편 1절에서 20절은요. 검색을 위한 제목이에요. 검색을 위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검색해오는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 제목은 어떤 사람이 10편 77편을 치고 올라갔더니 제가 보통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서 뭐 1, 2, 3 안에는 거의 들어가는데 보면 글이 이렇게 서너 개 뜨잖아요. 옛날에는 패턴이 뭐냐면 메뉴에 거 무조건 클릭했어요. 우리 맛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집 올라오면 다 한번 당해봤죠. 메뉴에 거 클릭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사꾼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검색하는 눈을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3개 뜨면 어떤 걸 봐요? 되게 제목, 그 뒤에 제목이 중요한 거죠. 되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뭐 이런 거 말이 대부분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가 미래를 증명한다. 클릭해서 들어올 확률이 많죠.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이 매일 성경 본문 날짜에 따라서 그날 들어오는 조회수가 100에서 한 300 정도 들어와요. 이거 한 글 하나가 100에서 300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성경 날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웃사랑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어제 올리겠죠. 오늘은 내일 본문을 올리고요. 하루 전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제목은 2개예요. 아니, 제목은 2개예요. 검색을 위한 제목 하나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검색했을 때 서너 개 뜨잖아요. 그중에서 사람들한테 초이스 당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목회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자신의 퀄리티 같은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 블로그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여성 전용 원룸텔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성 고시원인데 고시원보다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여성 전용 원룸텔이야. 그런데 그건 그분의 자신감일 뿐이지 검색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이제 고시원을 들어가고 싶어요? 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있는 데는 좀 불편해요? 여성 전용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성 전용 고시원이라고 치고 들어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성 전용 원룸텔이라고 글들을 엄청 올려대는데 검색하는 사람은 고시원이라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걸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큐티라고 올렸다가 어떤 날은 말씀 묵상이라고 올렸다가 어떤 날은 성경 묵상이라고 올렸다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만의 콘텐츠라는 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웃들이 내 글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런 그 유익 경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계속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이게 맞네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혹시 큐티 올리실 때 제일 주의할 점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다 아는데 큐티 올리면 큐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중 8구 목회자님들은 다 설교 올려놓으세요. 큐티 저기를요. 그래서 내가 큐티한 거 묵상이 아니라 여러분 묵상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던 사람은요. 보다 보면 다 블로그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다 이런 거죠.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쇼 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여성 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락거리는 사람이죠. 그분이요. 공감의 대명사이고 한데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그분이 14살 때 미혼모 된 분이에요. 그리고 온통 몹쓸 짓은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거기서 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는 거죠. 그리고 찐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의 거를 내놔야 이웃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석해야 나만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웃사랑해야 된다는 그 원론적인 얘기했고 실제로 블로그 할 때 소소하지만 한 번 들으면 금방 알아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예, 네, 김창준 선배님 건 제가 본 것 같고 그레이스 최 선배님도 들으셨던 건가요? 지금 손을? 손을 아니요. 손을 들은 게 아니고 안경을 멋있게 한번 네네네. 잡느라고 그러셨구나. 예, 다른 분도 네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까요? 저는 그냥 네. 인스타요. 인스타. 인스타는 이제 네네. 글을 이제 길게 못 올리긴 한데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스타 제일 좋은 거는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네네. 저기 페이스북 목회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페이스북 할 때 목회자님들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친구들이 다 자기 찐팬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이 자기 찐팬 되려면 그 확률인데 최소한 셀럽 정도는 돼야 돼요. 목회자로서도 책을 몇 권 넣어서 정말 유명하든지 그래서 남들이 쫓아올 정도는 돼야 그 페이스북이 오히려 그 셀럽 정도 되면요. 블로그보다 저는 페이스북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셀럽 되는 수준 아니면 죄송하게도 페이스북 하시는 건 괜찮지만 블로그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오면 다 저기 하고요.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실제로 그 미국에서 그 계시던 분인데 지금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계속 블로그에다가 자신의 생각들을 올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그렇게 소통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블로그에 소통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로 교인들 된 거 있죠. 사실입니다. 그렇게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거는요. 블로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진심 나누기 어렵죠. 그렇지만 나누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지수가 좋아요. 그래서 글 쓰면 위쪽에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러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이버는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쓰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 꾸준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시면 남들하고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공감이 저는 한 평균 한 5개밖에 안 돼요. 글 하나에. 이상하지 않나요? 몇십 명 안 들어오는 것도 공감이 막 몇십 개 달리는 사람도 많아요. 뭐 총 몇만 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공감이 엄청 달리죠. 그거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서로 무리를 줘서 찍어주는 건데 글을 안 보고 그 이웃 리스트에서 새 글 올라오면 그 공감을 계속 찍어대요. 그냥 글도 안 보고 그냥 찍고 지나가는 거죠. 지들끼리. 그런데 제가 아까 네이버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네이버가 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냐면 품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네이버 판을 흘려놓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만 찍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 네이버 쉽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교류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찍다 보면 걸려가지고 저품질 이런 데 걸려서 바로 검색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이버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개설하는 방법은요, 간단하죠.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고, 친절하게 사람들이 그 어디 클릭하고 어디 클릭하기 사진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블로그 개설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테리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입하고 카테고리, 목차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글 올리시면 됩니다. 단 글 올릴 때 사진 한 장은 꼭 올리시고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올리고 글 올리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 새 집에 이사 갈 때 집 좀 오래된 집 가면 다 고치고 집에 이사해 가야 되나요? 아니면 가서 살면서 우리 동선도 집집마다 다르고 그런데 살면서 뜯어 고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여자분들은 들어가지는 안 고치면 다시는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분들은 다 살면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남과 여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블로그는 살면서 고쳐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살면서 냉장고
장롱, 책장 이런 거 옮기는 거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 블로그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요. 이런 거부터요. 블로그 화면이 홈페이지처럼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만드는 방법부터 배워가지고 연락에 거기다 힘 빼고 만드네요. 만들어 놓고 글은 정작 안 올리는 거 있죠. 그거 그렇게 블로그는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입하고 아이디 나오면 그냥 작성하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헐, 그래도 온 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와서 본다는데 좀 제대로 꾸미는 게 좋지 않아? 아닙니다. 왜요? 온 세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맞지만 한 명도 또 안 들어오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블로그 하는데 이것저것 걸려서 못해. 다 핑계죠.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쓰다 보면 이런 거예요. 운전 배울 때 학원 가서 이론 제대로 배우고 코스 배우고 주행 배우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냥 운전 그 큰 공터에서 배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타던 사람이 운전학원 가면 금방 배우잖아요. 익으니까요. 그 운전하는 게. 그런 식으로 블로그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치지 않으니까요. 미리 힘 뺄 필요 없어요. 블로그 하는데 모두 걸리고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에너지 소비하는 거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발행하세요. 절대 누가 와서 안 봅니다. 신경 쓸 거 집어넣지도 없습니다. 발행하시다 보면 그때 하나씩 알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쓰면 카테고리도요. 미리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글들을 쌓아놓으면 내가 어느 분야 글을 많이 썼는지 이런 게 보이죠. 그때 하나씩 목차를 정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씩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나만의 콘텐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말이 좋죠. 나만의 콘텐츠가 뭔 줄 아나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블로그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만의 콘텐츠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블로그 글쓰기로 입문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 막 쓰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쓰라고 그러는 거지 좀 그래도 좀 어딘지 모르게 힘들잖아. 자기는 뭐 강사에 두 번 전에 변했으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설마 이게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이걸로. 네, 이글루죠. 뭐 다 아는 걸 물어보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왜 북극 사람들이 집을 얼음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왜 얼음으로 만들어요? 집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홀수로 가야지. 지천에 깔린 게 얼음하고 눈이잖아요. 블로그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좋은 글감 갖다가 아니요. 내 주위에 지천에 깔린 게 글감이에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걸로 갖다가 몇 자 적으시면 됩니다. 뭐 부부하고 조금 격렬한 논의를 했으면 그때 느낌 한마디 적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일상이 그냥 다 블로그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천에 깔린 걸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좀 쓸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앨범을 꺼내보면 됩니다. 뭐 단기 선교왔던 추억들, 개척 초기의 이 생각, 또 신혼 때 이런 사진들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다 글감이죠. 야,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요새 뭐 하고 있을까?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보면 쉽게 블로그에 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거 쓰려고 이 블로그 시작하는 거 아닌데 무슨 사진을 꺼내서 글을 쓰라고 그래? 쓰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문하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 어떤 사람은 두 바퀴인데 두 바퀴 자전거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안전하게 잘 배우는 방법은 뭐예요? 보조바퀴 두 바퀴를 더 다는 거죠. 네 바퀴 달고 그냥 편하게 자전거 운전하다 보면 어느 날 양쪽 보조바퀴가 불편해지잖아요. 좁은 길 갈 때도 불편해요. 울퉁불퉁할 때 옆에 있는 게 딱 쳐서 소리도 나요. 그때 뛰시는 거죠. 그러면 두 발로 열심히 다니시고 계단도 올라가고 멋지게 두 팔도 뛰고 발로만 밟고 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진도 이렇게 블로그 쓰시는데 도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택시 뭐가 특이한 게 보이실까요? 여수밤바다. 네. 여수밤바다 택시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내하고 여수밤바다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등간에 게장집이 맛있다 그래서 거기 게장도 먹고요. 뭐 회도 당연히 먹고요. 풍광이 좋은 펜션 가서 하루 자고 이제 집에 딱 올라가는데 앞에 택시가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자세히 봤더니 여수밤바다라고 써 있네요. 제가 블로그잖아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신호등이 안 걸리네요. 난 직진해야 되는데 이 차가 우회전하는 거 있죠. 저도 우회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사거리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쓴 틈을 이용해서 바로 한 장 찍어 왔죠. 이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게 해결되죠. 나 여수밤바다 갔다 왔다고 글 올리면 여수밤바다 아니라고 우길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즉시 기록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력이 날마다 떨어지잖아요. 즉시 기록하는데 스마트폰처럼 좋은 게 없죠. 사진 찍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그 녹취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생각나면 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말하면 되죠. 근데 그걸 스마트폰에 녹음하는 분들이 계세요? 스마트폰에 녹음하면요. 그게 듣게 되나요? 힘들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에 녹음하면? 근데도 녹음해 놓고 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안 보는 분들 계신데요. 잠시만요. 금방 어디 갔지? 잠시만요. 헐. 여기 있군요. 신기한 걸 보면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취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송하게 품성독서 카톡방에 낙설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뜨죠. 이렇게 메모장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나는 걸 해놓으시면 오타가 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가 한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때도 써먹을 수 있죠. 블로그에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고. 자기 발음 좋은 거 자랑하려고 꼭 카톡에다 얘기한다고. 보세요. 오타가 없잖아요. 카톡에 보면. 그런데 제가 발음 좋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AI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말투를 얘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타가 점점 없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녹취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 나올 때마다 스마트폰 좋잖아요. 메모장에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감은 즉시 저장하는 거죠.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서 살짝 이 영업 비밀 대방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분들과 대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일단 뭘 하려면 장비빨이라고 갖춰놓고 하는 거 있죠. 요즘에 그 육아도 장비빨이라면서 애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완전 그 속옷부터 시작해서 유모차까지 완세트 다 갖춰놓은 다음에 애기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 있죠.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블로그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제대로 드는 칼이 없어가지고 요리를 제대로 못해 이런 분들 많아요. 블로그 좀 하려니까 노트북도 조금 잘 안 돌아가고 또 시간도 좀 그렇고 온갖 그 장비도 안 갖춰져 있고 시간도 뭐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칼 없으면 가위로 그냥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가위라도 잘라서 요리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도요. 일단 쓰시면 되고 아까 그렇게 볼 때마다 아이디어 떠오른 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내신 분 있죠? 강원국 작가님 있습니다. 이 강원국 작가님이 이분도 좀 특이하긴 한데 이분은 이제 SNS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쓰세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이 낸 책 중에 하나가 블로그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포스팅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1700개인가를 쳐넣었대요. 아이디어를 생각날 때마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어른의 말투인가 하여튼 책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출력을 분류를 해가지고 그걸로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책을 내신 거 있죠. 그러니까 블로그 생각날 때마다 아이디어 넣어놓으면 그게 다 책이 되는 겁니다. 나 책 쓰려니까 자리에 앉아서 쓸 시간이 없어. 아니 돌아다니면서 블로그에 조금씩 다 흔적 남겨놓으면 그게 다 자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시면 됩니다. 장비 갖추지 말고 일단 쓰세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썼어요. 쓰면 항상 재밌는 얘기를 쓰면 야 어제 정말 재밌었어. 그럼 그 글에는 재밌다는 단어가 엄청 들어가고요. 어젠 비도 오고 꿀꿀하고 상사한테 야단도 맞고 그래서 우울했어. 이런 글을 써놨더니 웬통 우울하다는 얘기 우울하다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쓰기 싫어지는 거죠. 아이씨 내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잖아요. 그럴 때는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휘력은요. 네이버가 도와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강원국 작가 그분은요. 글 쓰기 전에 일단 컴퓨터 화면에 네이버 사전부터 꺼내놓고 하는 거죠. 그분 표현에 의하면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면 발전이라는 단어만 계속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되냐고. 발전은 진보도 되고 또 뭐 발달도 되고 나아지는 것도 되고 그런 단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지. 기억 안 나는데 네이버 사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 간 적이 있었대요. 자기는 이제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생각을 글로 쓰는 사람이니까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가면 네이버 아저씨가 못 들어간다나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아저씨한테 미리 물어봐서 회담에 나올 만한 내용을 자기가 가상으로 써놓고 거기에 되는 어휘 같은 걸 전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가서 북한에 가서 대통령 연설문을 썼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네이버 사전은요 우스운 게 아니라
훌륭한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어를 하나 즐겁다는 단어를 하나 치면요. 반대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말이 되게 많이 나오게 하는데 즐겁다는 말을 이렇게 반갑다, 아기자기하다, 유쾌하다, 재밌다, 좋다, 흐뭇하다, 흥겹다, 기쁘다. 또 요거 하나를 치면 유쾌하다를 치면 유쾌하다에 대한 또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글은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써요. 글쓰기는 고치기니까요. 고칠 때 네이버 사전 보면서 아이 너무 많은 재밌다는 단어밖에 내가 모를까? 이렇게 보고 바꾸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하면 네이버 이용해서 훌륭한 블로그 글쓰기 할 수 있습니다. 타자 못 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저하고 이제 같이 모임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롯데그룹 그 임원 출신이 한 분 계세요. 60세 조금 넘으셨는데 이분이 타자를 못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여태까지 뭐 하나 타자도 못 배웠어요. 그때 이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다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다 비서도 있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절대 노트북에다 뭐 쳐넣을 일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하면 다 해다 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한 권 내셨거든요. 타자는 못 치는데 책을 내셨어요. 어떻게 내셨을까요? 구글로 냈습니다. 노트북에다가요. 대고 아까 제가 카톡에 말하듯이 말하는 거 있죠. 말한 다음에 수정만 이게 독수리로 수정했어요. 그래서 책을 250페이지짜리 냈어요. 요새도 말로 블로그 그분 요새 제가 이제 블로거니까 꼬셔가지고 블로그 요새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다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타자 치시는 거고요. 안 되면 말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냥 블로그는 하시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이 선배님 블로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도와주는데 나 바빠서 핑계죠. 그러면 세상과 소통하기 힘든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영업방 비밀을 더 이상 방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뒤에 계속 이게 PPT가 원래 2시간짜리에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많은 그 영업 비밀을 방출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저는 명강사는 시간 내 끝나는 게 명강사라고 우기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질 끄면 저도 힘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블로그가 이웃사랑인 이유는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거 남들이 얼마든지 와서 활용해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성 전용 원룸텔.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제목에다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을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퀄리티를. 그게 아니라 남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여성 전용 고시원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블로그가 이웃사랑인 거죠.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또 강의해 주시고 많은 숨은 노하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은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네, 오늘 강의 너무 도전적인 강의였고 당장 내일부터 한번 블로그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회자가 특별히 그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보통 블로그에다 설교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의 의미는 설교문을 올린다는 뜻도 있지만 당신 이렇게 사십시오. 되게 이런 얘기들 다 목회자님들 하세요. 그 얘기보다는 자기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저라면 일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넘어졌던 거, 부딪혔던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다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위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죠. 그게 흘려보내는 거 아닐까요?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질문할게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블로그를 하더라도 약간 대상이 이렇게 약간 좀 특정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요? 아, 그거는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요.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오면 오는 사람의 나이도 분석할 수 있어요. 나이도. 그러니까 이웃을 분석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일단 쓰라고 하는 이유가 글이 어느 정도 모이면 내 글을 나는 이런 거죠. 저는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도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책이 쓰는 게 하나 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그러는 거 있죠. 그냥 보편적인 책을 쓰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독자 생각은 다른 것듯이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애통함을 갖고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오는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생각이 반대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시다 보면서 분석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좁혀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제 저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안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글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게 그 네, 흘러야죠, 용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감춰야 되나요? 아니면 최대한 분석을 하면서 숨겨야 되나요? 왜 숨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서초구에서 그 서초구에 55% 센터 개념의 그 센터가 있는데 서초구리 거기서 제가 하는 게 이제 블로그 글쓰기 12주짜리 강의 하나 하고 독서 토론 12주짜리 강의를 하나 하는데 이제 블로그를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제 글은 보면은 큐티하고 책 리뷰가 10중 8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서 제가 무슨 뭐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외에는 하는 게 없죠. 근데 와서 보면 다 이 사람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죠. 예, 그거는 뭐 그거를 숨기거나 그런 정체성을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읽혀야 되는 거죠. 웃긴 얘기하면 제가 그 조금 이게 목회자들이 보면 제가 큐티하는 게 큐티가 이거 큐티 맞아 이렇게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 제가 큐티를 조금 하여튼 좀 인문학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큐티 글에다가 공감해주고 하는 거 있죠. 크리스찬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믿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글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되게 이제 큐티하면 제 얘기도 쓰고 뭐 제가 실수한 얘기도 쓰고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 쓰고 뭐 저는 이제 누구한테 뭐 하라고 쓰진 않으니까. 예,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블로그에서 저작권 문제는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저작권 문제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남의 글을 그대로 갖다가 그 자기가 뭐 한 200자를 쓰는데 네네. 남의 글을 갖다가 그대로 150자 갖다가 그건 이렇게 하시면 해결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남의 글을 블로그에서는 이제 저 책은 인용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공유를 그냥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남의 글인데 공유해온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면 그렇게 공유한 건 내게 절대 될 수 없는 게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이어령 석학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저는 링크를 걸어놓고 이어령 그 석학이 한 얘기 중에 핵심 얘기를 적으면서
내 생각을 적었어요. 음, 그리고 그 밑에다 링크를 걸어요. 그분 인터뷰 원본 보실 분 보시라고. 그러면 내 블로그를 통해서 그 검색에 들어온 사람도 그 사람 아이디어를 보고 내 글 보고 그다음에 더 보고 싶으면은 링크가 눌러서 링크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글도 마찬가지죠. 남의 네? 글도 어떤 네, 마찬가지죠. 예 선어주를 이렇게 네네. 그대로 갖다 옮기고 이 네. 여자의 네. 이러한 것들이 어느 부분이 좋고 나는 이런 부분을 네. 나라면 이렇게 생각했겠다. 네. 이런 예예. 그리고 그리고요, 그 사진을 네. 이제 올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그 초상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어령 그 박사님부터 얘기를 마무리 지면 그렇게 해놓으면 뭐냐면 그 검색들이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시니까 제가 딱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딱 생각났어요. 뭐냐면 내가 이어령 그 석학에 관한 글을 써놓은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모한다는 글 하나만 써놓으면 조회수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았는데 그냥 뒀더니 그냥 옛날 그 글에 조회수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어령 들어가시면 그분 찍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문제인데요. 사진은 네. 두 가지예요. 이제 외국인이 조금 틀리겠는데 같이 찍은 사람이 문제가 있냐 없냐는 거죠. 같이 찍힌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맡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같이 찍힌 사람은. 그래서 대개의 경우 좀 가리죠. 남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기가 찍은 사진이 너무 괜찮으면 올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사진을 네이버 같은 데서 가져오지 말고 픽사베이라는 거 있어요. 픽사베이라는 서베이요? 무료 픽사베이.com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이따가 블로그에다 링크 하나 네. 걸어드릴게요. 블로그에 저 카톡에다. 거기 보시면 그 쳐놓으면 키워드를 쳐놓으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화질도 좋고. 예, 그런 사진들이 엄청 뜨거든요. 그 사진을 하면 좋은데 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좋냐면 한글로 쳐도 되는데 영어를 저는 못하니까 이제 네이버 사전에다가 한글 치면 영어 나오면 그거 갖다 붙여놓긴 하는데 영어로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사진이 엄청 더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습관을 이제 찾아본다. 그럼 헤빗을 딱 치면 제일 많이 나온 사진이 금연 흡연 사진이에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지 못하는 그 사진의 그 단어에 대한 인사이트들도 거기에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 나는 담배 피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 얘기를 쓰면서 그 담배 피는 얘기를 가져와서 비교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인사이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픽사베이 이용해서 쓰시면 꼭 그 포스팅 하나 하면 무조건 사진 한 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사진 한 장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픽사베이 사진 하나 올려놓으시면 정 사진 없으면 거기에 뭐 동남아 친구들도 많고 아프리카 친구들도 많고. 좋으네요. 아우, 좋은 네.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정말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 이게 글 하루 뭐 얼마나 쓰세요? 한 번 글 쓰는데. 글은 아니고 이제 포스팅 하는데 저기요. 제가 지금 작은 도서관에 8개월짜리 그 사업에 들어와 있어서 작은 도서관에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주 5일을. 그런데 실제로 그 반은 근무한다고 치고 반은 이제 책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6시에 일어나서 한 11시 정도 잘 때까지 틈나면 노트북 켜놓고 읽고 쓰고 하는 게 일이라 평균 한 달에 한 최소한 10권은 보는 것 같아요, 책을. 근데 이제 10권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방식으로 10권은 조금 지난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책을
펼쳐놓고 요약하면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포스팅 같은 경우에 요약한 게 엄청나게 뭐 타자 빨리도 못 치는데 양이 돼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진로 코칭 강사인데 코로나가 되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랑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읽고 쓰기를 한 2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웃긴 얘기인데 그 전에 제가 진로 코칭 강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종목이 바뀐 거예요. 독서 토론을 작년 여름부터 6월부터 독서 토론을 가르치고 조금 있으니까 글쓰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웃긴 얘기인데 그 POD 책이라고 그 막책 내는 거 있어요. 그거 강사도 제가 했었는데 옛날에.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데 내가 책을 출판도 안 하고 그런 거 나 못할래 그랬더니 그래도 하라고 우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블로그를 이용하면 글쓰기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하는 거고 또 도서관도 지원했더니 4월부터 또 강의하라 그래서 바뀐 거죠. 제가 완전히 읽고 쓰는 쪽으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네, 시간이 좀 추가됐네요. 좋은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 박수 한번, 예, 열렬히 한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제 수요 리더십 캠프 9시 반에 저는 9시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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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